어제 MBC에 그저께 어제 좀 이상한 기사가 이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라고 속인 건지 속은 건지 그 조각가가 만든 천사의 그 조각상이죠. 그거를 수십억 원어치를 사갖고 이제 뭐 군 내 자기 청도군 신안군 그런데 이제 그 설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신안군이든 청도군이든 그 돈이 다 세금이니까 그 돈으로 자기 군 내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 자체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뭔가 뭐 이걸 뭐 공정 경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청도군이나 신안군에 그러니까 본인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파리 무슨 대학, 7대학인지 무슨 대학의 명예교수고 뭐 어디고 광주 비엔날레도 뭐 출품을 했었고 뭐 그런 경력으로 이제 그 입찰에 통과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납품을 하고 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데 이렇게 하고 마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가 만들어준 사기꾼들.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국의 작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이 제대로 그 예능 프로든 시사 프로든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무슨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해서 뭐 했던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아닌 인간이더라. 그러면 아니 방송사 같은 경우도 그 자격 검증도 안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는 그렇다고 죠. 근데 청도군이나 신안군의 담당 공무원 이 인간들이 걸빈놈들이 아닌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당신 그 학위 아니면은 뭐 어디 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학위증이 되겠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직증명서 같은 그런 거겠죠.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되게 웃긴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확인이 어려웠다. 그것도 웃기죠. 세금 몇 천만 원, 몇억 뭐 그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그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자격도 없는 애한테 했다. 그리고 이건 웃긴 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뭐 그래도 뭐 파리 몇 대학은 아니어도 대충 우리나라의 어떤 미대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해왔던 어떤 애인데 좀 자격이 부풀려졌다. 이것도 아니고 실제로 얘는 전과 6범에다가 실제로 전과 6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리 몇 대학에 있었던 그 경력은 사실은 청송교도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이놈은 실제로는 손재주도 있고 머리도 있는 놈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전과가 있고 청송교도소까지 갔다 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 공부돼 갖고 뭐 TVN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걸리게 된 이유가 그거죠. 걸리게 된 이유가 실제로 1995년 6월 복역 중에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자로 방송사에 소개된 거를 어떻게 보면 그거로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된 거죠. 사실은 여기서 확인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는 MBC가 방송사니까 그럼 그 혹시 기록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만약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사실 가능성은 여러 가지지만
이름도 비슷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굴을 봤을 수도 있고 왜냐면 사진이 있을 테니까 그 사진을 뭐 연결하면. 근데 이제 웃긴 거죠. 신안군이나 아니면 청도군이나 이력을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뭐 흔히 말하는 기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에 근데 이제 사기꾼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애초에 작정을 하고 예를 들면 청도나 신안 같은데 다른 쪽이나 어른 데에다가 사실 뭐 1억짜리를 이제 그냥 무상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조각품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대학원 어느 미대 대학원생에 소재주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실력 있는 애들 이름은 없는데 걔네들한테 일종의 알바 개념으로 써갖고 만들게 하고 그때로 갖다가 딱 기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한 거 내가 뭐 파리메대 명예 교수인데 실제로 뭐 고향이나 어디에 뭐 사회적 기여하고 싶다라고 탁 하면은 뭐 1억짜리 뭐 3, 4억짜리 너무 고맙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거를 뭐 하기도 애매한데 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조각가가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막 하는데 그건 일종의 어떤 뭡니까? 일종의 작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데에 그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정보를 알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했거나 하면 시차를 뒀거나 아니면은 연결이 돼 있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기증받아 설치하고 그 작품을 이력을 그 기증받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이력을 물어봅니까? 세계적인 어떤 그 조각가 임내하고 알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갖고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저렇다는 데에서 입찰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 입찰이든 뭐라고 어쨌든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허위 이력을 확인할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좀 뭐라 그러나 이제 후려쳤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말하자면은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벌빈 놈들이 아닌 이상 그걸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웃긴 거 그런 거야. 니네 왜 확인 안 했냐? 확인이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뭐 얼버무리면서 이제 뭐 어디 뭐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어디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인터넷에 나오는 경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기꾼의 경력을. 사실 저도 이제 다음이나 이런 데에 경력을 아주 정확히 기재를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제가 못 해갖고 했는데 그래도 뭐 거기는 좀 해주고 그러는데 뭐 위키트리 같은 데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사자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닌 그리고 당사자가 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뭐 자격을 공인 자격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경우에 구멍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포털이나 이런 것을 속일 수도 있는 경우고 그러니까 직접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자격을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앞에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이렇게 작정하게 속이려고 했으면 속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수십억을 쓰는 그런 어떤 데에 최소한의 자격검증도 안 하느냐. 그럼 그 자격검증 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청도군이나 여기 신안군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속은 놈이 바보지 뭐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사기가 이렇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거나 뭐 흔하게 발생은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작정을 한 거죠. 얘는 파리 7대학 교수, 명예교수 이렇게 제출했지만 그 이전에는 기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기증
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20억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사실은 이전에 사기, 사범 뭐 이렇게 니까 도 같은 놈일 거예요 아마. 어떻게 사기를 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건 또 인터넷이 만들어낸 괴물인 거고, 가짜 전문가인 거고, 그걸 사기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사가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들, 참.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무슨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 전문가랍시고, 저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케이블 TV에 나왔다가 종편에 나왔다가 공중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부동산 자격이 없네? 아니면 부동산 자격이 있어도 이상하네? 아니면 그냥 사실은 굉장히 부풀려진 거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확인은 좀 해야 됐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이걸 확인하기 힘든 일반 시민들은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참 이런 경우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기꾼들을 그렇게 쉽게 사기를 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 담당하는 사람들을 엄정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하겠습니까? 예? 잘 안 할걸요. 김근식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5천만 원짜리 화학적 거세가 면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난 2월 8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이죠. 김근식에 대한 어떤 뭐 선고를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년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문제는 이 5년은 말하자면은 애초에 연쇄 강간을 해로 돌아다닐 때 빼먹은 거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혹은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 개 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한 건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5년,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동 연쇄성폭행, 무슨 연쇄성폭행을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거에서 2분의 1을 하니까 20명을 성폭행을 하든 5명을 하든 형량이 똑같이 나오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개판인 사법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런 새끼들은 그냥 죽여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5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만은 애초에 15년, 20년 전에 이게 그때 붙여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제로입니다. 왜? 이거는 카운트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근식이가 억울해하는 거죠. 내가 이걸 알았으면 그때 이걸 다 그냥 다 불 걸. 요 말에 요 의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애초에 D가 열몇 건을 했는데 열몇 건을 그때 당시면 싹 털을 내면 열몇 건을 다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어차피 12건 자백했거나 13건 자백했거나 형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선 말하자면은 김근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뭔가 어떤 이걸 꼬다리를 잡으려고 지가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강호성 같은 애들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5죽이나 6죽이나 형량은 똑같은데 7죽이나 10죽이나 똑같은데 걔들도 사실은 남의 것도 유영철이 그랬지 않습니까? 정남규 거 지가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막 하니까 그거는 뭐 무죄가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그따위로 수사한 놈들 징계 받고 그랬습니까? 등신 새끼들 그거 그냥 해지도 못한 거 그냥 하는 거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또 그렇다고 쳐.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유영철 편지를 분석했지만 유영철 사건은 좀 이상해요. 사실은. 유영철 사건은 실제로 다시 싹 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건 쳐도 뭐 정남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아동 연쇄 성범죄자건 아니면 그냥 성인에 대한 강간범이건 이 새끼들이 사실은
소위 오버핏, 자기가 안 한 것도 한 것으로 부풀려 갖고 몇 개 넣고 그래서 소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도소에서 소위 말하는 딜을 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성범죄를 진짜 범죄자던 놈한테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걸로 뭔가 돈을 받거나 이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런 연쇄강간범을 수사하거나 이 신문하거나 기소하거나 재판할 때 그거는 전혀 이거를 한 뭐 수사관이나 경찰 저기 검사나 판사 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되게 뭔가 지들이 연쇄범죄에서 잘 했다고 그냥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이런 것도 내용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5년을 한 그 선고는 여러분이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큰,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검찰이 그 화학적 거세, 성추행 약물 치료 10년을 기각해버렸어요. 대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기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는 이것을 성범죄를 저질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김근식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지표를 제공하지 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특히 검사가 입증을 해야지 판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얘가 대충 위험해요. 보세요. 얘가 열 몇 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하라고 하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그때가 그렇고 지금 바뀔 수 있지, 아닐 수 있는. 그럼 지금도 위험하다는 뭔가의 지표, 얘를 지금 검사해갖고 뭐가 위험한지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 이런 놈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가도 부족하지만은 그걸 할 수 있는 놈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전문가도 별로 없고, 그거를 왜냐? 연구를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김근식은 5년 뒤에 나옵니다. 이제 4년 됐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새끼 나이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60이 안 됐어요. 아동성범죄자는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81 처먹은 전직 경찰이 아동성범죄 강간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것처럼 굉장히 이건 나이하고 무관하게 공격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그것도 객관적인 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화학적 거세도 비쌉니다. 한 번에 50만 원이고 10년이면 5천, 6천 됩니다. 세금을 쓰는 거. 근데 얘한테는 그 정도도 쓰긴 써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 부분도 미비한 거 많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놈들을 실제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거 어쩌자는 거냐. 이제 김근식, 사실 김근식 제가 얘기하지만 김근식 근처에서 있었던 몇 놈이 있죠. 한기호 같은 놈도 있고 이모 하는 놈도 있고 지금 그 근처에 다 나와요. 김근식은 그래도 잡혔어요. 나머지 세 놈은요, 소리 소문이 나와갖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응? 한심한 인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이 갑갑한 상황을. 어디서 분명히 우리 그 어린이들, 아동들이 있는 그 근처에서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진짜 사법부 얘네들은 안 하나? 그러니까 범죄 예방에 촘촘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따위로 그 위험해져도 그냥 나무라라 하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크라임씬 리턴즈라고 해서 크라임씬이라는 것이 재미있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크라임씬이라고 하는 추리 예능, 레전드 추리 예능이라네요. 보니까 지금 뭐 여기 나오는 애들 보니까 뭐 박지훈, 장진, 장동민 뭐 새로운 애는 키, 주현영, 안유진 뭐 사실 오늘 신인 저기 좀 어린 애들인 것 같고 이거 이제 무슨 추리를 한다고 해가 굉장히 뭐 크라임씬에서 뭔가 이렇게 근데 그 제작사나 방송사에서 이 플로팅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풀리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추리 드라마나 추리 소설 같은 거나 추리 영화 같은 건 잘 안 봅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나 뭐 이런 거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 뭐 참신한 그런 것도 많이 없어. 예능에 뭐 이런 거 했다 하더라도 별로 뭐 거기서 거기고. 근데 크라임씬 그렇게 또 재밌나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게 이렇게 막 광고를 하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바입니다. 엄마 아빠가 무심코 올린 어린 시절 사진 잊혀질 권리. 제가 이제 뭐 강연을 하거나 어떤데 이런데 분들 팬분 베프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절대 카톡이나 아니면 개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애들을 사진 올리지 마라. 아이들 뭐 본인 딴에는 커먹한 가정 우리 아이 이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해는 예를 들면 그거 100% 성범죄 아동 성범죄 놈들이 캡처해 갖고 그거 가지고 저거 한다. 뭐라고 하면 AI 그를 통해서 페이크로 해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럼 100%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캡처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 갖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들어 처먹지를 않으니 아동 청소년 84%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 경험이 있고 이게 사이버 지우개 제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제가 쉐어런팅이라고 하죠. 쉐어런팅 동영상을 공유하는 페어런트와 쉐어런팅이죠. 아동들의 85%가 이칠 권리를 찬성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권리는 행사되기 어렵다.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른들 자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의 얼굴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동 성범죄자들한테 타겟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냐? 올리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아니 공개에 제한을 두세요. 제한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무차별하게 대중들 누리꾼 다 볼 수 있게 그건 진짜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법제화가 되지도 않고 특히 제3자가 올리는 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고 삭제 요청도 사실은 제도가 안 돼 있어서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진짜. 좀비 마약 뭐 경찰은 좀비 마약의 시약이라고 하는 뭐 GHB나 펜타닐 같은 거 시약기를 도입해서 총력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마약 검찰이나 경찰 애들이 늘 하는 소리 총력전 마약과의 전쟁 이런 소리 해대면은 코웃음을 칩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뭐 어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마약 수사관 무슨 경감 경위 이런 애들 지가 10년 넘게 하는 이런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건 좋아요. 경험 얘기해주고 근데 정작 마약에 대한 총력전을 하려고 하면 핵심적으로 공급책 상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윗놈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피부에 패치를 붙여갖고 좀 마약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소비하는 애들한테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진짜 마약을 없애려고 하면 공급하는 애들. 그럼 여러분 공급하는 애들이 그게 쉽게 드러납니까? 말씀하시겠지만요. 실제로 마약 공급자들은 보통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전과도 있고 아니면 노출되는 부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찾으라고 소위 말하는 마약 범죄 정보를 거기서 찾으라는 거고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마약류, 프로포폴 이런 걸 공급하는 놈들, 공급하는 대가리들 이런 애들을 찾아야죠. 이런 애들을 잡아서 종신형이나 아니면 사형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들어야죠. 걔네들 범죄 수익을. 그런 건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마약사범 작년에 22,000명을 잡았다는 동 몇만 명을 잡았다는 동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비자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 소비단이 그렇지만 마약 상선 중간책, 공급책에 누구 어떤 조직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과가 돼야죠.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 제대로 한다고 그냥 마약 사범 몇만 명 잡았다고 개소리 말고 마약 공급책, 그것도 대가리급에 어떤 조직이 어떻게 걔네 환수해서 어떻게 처리, 차단 이런 걸 해야죠. 경찰청에서는 신임 경찰의 수사 능력 강화에 위해서 마약 범죄 수사 기초과정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마약 수사 기초과정이 도대체 뭡니까? 마약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것도 왜 교육을 해야죠. 근데 정작 고급 기술, 고급 수사 기술, 그건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왜 엉뚱한 소리 하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필요하죠. 마약 검사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언론도 제대로 지적 안 하니까 맨날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언론. 그러니까 친경찰, 친검찰, 수사기관 친화적인 맨날 해나만한 소리 떠들어대는 언론놈들. 정작 마약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마약 치료기관, 마약 수사국, 마약 공급체 상선. 악질적인 건축 사기, 전세 사기 건축왕 이놈이 징역 15년에도 항소를 했어요. 물론 지에 걸립니다. 본인의 권리죠. 항소를 하건. 정작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세 사기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특히 전세 사기를 제도라든가 아니면 처벌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수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가. 글쎄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그냥 굉장히 많은 일당들이 이미 나까지 우후죽순처럼 있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갖고 얘네들을 잡아갖고 범죄 수익을 해야 되는데 정작 실제로 이게 제대로 처벌되느냐. 특히 공범놈들에 대해서. 주범은 그렇다고 쳐도 주범은 10년 이상 받고 범죄 수익 환수가 되느냐. 안 되고 있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 해는 척 끼적끼적거리는데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이 새끼들은요 수만 채에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으로. 그럼 이런 놈들이 범죄단체가 아니고 뭡니까? 조폭 애들 잡아왔자 이런 건축사기 범죄단체 얘네들을 종신형 때리거나 이 새끼들 싹 다 범죄 수익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FBI 수사 기법을 공부하고 피해자들이 이제 나서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피해자들이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우리의 수사기관, 경찰, 검찰 너무 느리고 게을러 터지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에 반해서 뭔가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나 해대고 지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좀 더 해는 애들 전면에 내세워서 뭔가 하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죠.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분발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매장당할 겁니다.